손흥민으로부터 한국 감동이 시작됩니다. 2022년 11월 15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6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손흥민, 대한민국, 축구 인구 1천만, 프리미어리그가 있는 영국 5,500만, 독일 700만, 브라질 3천만. 그렇다면 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무대에서 한국인 한 명이 역사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 떠납니다.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 한 평범한 가정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손흥민.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아이가 30년 후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쓸 줄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꿈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16세 소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 홀로 낯선 땅으로 가는 것. 그곳은 차갑고 외롭고 때로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왜 떠나야 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그는 한때 프로 선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그 꿈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어린 손흥민은 아버지와 함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2시간, 학교 후 3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 하루 6시간 이상의 훈련.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그는 공을 찼습니다. 친구들이 TV를 볼 때 그는 드리블을 했습니다. 어린 손흥민은 때로 울었습니다. 아빠, 쉬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리고 그 훈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손흥민은 이미 또래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양발 슈팅, 폭발적인 스피드, 정확한 패스. 그를 본 코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다르다. 하지만 한국은 그에게 너무 작은 무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더 큰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2008년 손흥민 16세. 그에게 독일 함부르크 SV 유소년팀 입단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직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보내요? 하지만 손흥민은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날 16세 소녀는 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것은 축구화 한 켤레와 아버지가 쥐어준 100유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언어를 모르는 아시아 소년. 그를 반겨준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별과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험난한 독일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서 나온 손흥민을 맞이한 건 회색빛 하늘과 차가운 빗줄기였습니다. 그는 클럽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 창밖으로는 낯선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걸면 더 울 것 같았으니까요. 훈련장에서의 첫날, 코치가 독일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저 아시아에 뭐야? 멍청한 거 아냐?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부터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매일 밤 독일어 단어 100개씩 외웠습니다. 3개월 후 그는 기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후 코치의 전술 지시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대팀 팬들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시아로 돌아가. 너희는 축구를 할 줄 모르잖아. 어느 날 한 선배 선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화나지 않아? 왜 참기만 해? 손흥민은 대답했습니다. 화내는 대신 골을 넣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기장에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 전 함부르크 대 쾰른 후반 27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됩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5분 전 골, 데뷔 전 골, 18세 아시아 소년이 독일 최고의 리그에서 골을 넣은 겁니다. 그날 그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년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독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에게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레버쿠젠,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이뤘을까요? 그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2013년 여름 손흥민은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합니다. 이적료 1천만 유로. 당시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부담도 큽니다. 독일 언론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 돈값을 할 수 있을까? 손흥민은 대답 대신 플레이로 증명했습니다. 2013-14 시즌 손흥민은 리그 12골을 터뜨립니다. 2014-15 시즌 리그 11골, 유로파리그 5골. 그의 플레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수를 제치고 양발 슈팅으로 골키퍼를 농락했습니다. 독일 언론이 그에게 붙인 별명 슈퍼소니 슈퍼서니. 아시안 메시 에이전 MESSI. 이제 그는 의심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축구계가 탐내는 스타였습니다. 2014년 9월 16일 UEFA 챔피언스 리그 레버쿠젠 대 벤피카. 유럽 최고의 무대. 전 세계 3억 명이 TV로 지켜보는 경기. 전반 38분 손흥민이 공을 잡습니다.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그 순간 그는 유럽 무대에서도 통하는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는 것을. 2015년 여름 손흥민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손, 토트넘 호스퍼가 당신을 원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무대. 손흥민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속도, 힘, 전술, 압박.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거칠고 더 치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2015년 9월 13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 상대는 선덜랜드. 경기 시작 50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됩니다. 그리고 단 5분 후 골. 데뷔 전 골.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건 손흥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토트넘 팬들은 새로운 영웅을 얻었습니다. 토트넘에는 또 다른 스타가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 영국의 자존심, 팀의 에이스.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둘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케인이 공간을 만들면 손흥민이 침투했습니다. 손흥민이 돌파하면 케인이 마무리했습니다.
2016-17 시즌부터 2022년까지 둘이 합작한 골만 47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 중 하나가 탄생한 겁니다. 2021년 10월 17일 토트넘 대 뉴캐슬, 후반 90분 경기는 2-2 무승부. 손흥민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고 70m 독주, 수비수 4명을 모두 제치고 골. 그 골은 2021년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뽑는 상.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1-22 시즌 마지막 경기 5월 22일 손흥민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23골로 동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노리치. 손흥민은 그날 2골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25골.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 순간 전 세계 20억 아시아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로피. 17년간 우승이 없는 토트넘, 팬들의 간절한 염원. 그리고 2023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장 완장.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의 주장이 되다. 그는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2023년 8월 토트넘 호스퍼 감독 앙헤 포스테코글루가 발표했습니다. 새 시즌 주장은 손흥민입니다. 그 순간 영국 언론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국인 주장? 그것도 아시아 선수가? 하지만 토트넘 라커룸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흥민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누구보다 팀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완장은 그의 어깨에 있었지만 진짜 리더십은 그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토트넘은 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최악, 팬들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손흥민은 2골 1도움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장입니다. 어려울 때 앞장서는 게 내 역할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팀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카라바오컵 결승전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웸블리 스타디움에 9만 명의 관중.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17년 만의 기회. 경기는 1-1 무승부로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연장 후반 5분 토트넘 코너킥.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결승골.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 토트넘 호스퍼 2-1 승리. 17년 만의 우승. 그리고 주장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날 밤 그는 훈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뤘는데 왜 또 훈련하십니까?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꿈은 이뤄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진짜 유산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손흥민에게 가장 특별한 유니폼은 토트넘의 하얀색도 레버쿠젠의 빨간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마크가 새겨진 붉은 악마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클럽에서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에서 못하면 의미가 없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을 2-0으로 꺾은 그날 손흥민의 결승 도움. 그날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대한민국 대 일본 연장 접전 끝에 2-1 승리. 손흥민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메달의 의미는 단순한 우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역 면제를 의미했습니다. 26세의 나이 선수로서 전성기 2년의 군 복무는 선수 생명에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하지만 손흥민에게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10월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안아골절.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최소 4주 이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수술을 받고 단 3주 만에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얼굴에는 보호 마스크, 눈 주변은 아직 멍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대답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헌신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롤모델이었고 수백만 아이들의 희망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트로피도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2024년 손흥민은 SON 어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 학교. 그는 자신의 돈으로 시설을 짓고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노력이야. 노력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손흥민은 춘천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그를 맞았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니?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6세에 홀로 떠난 외로움, 차별과 편견과 싸운 시간들, 수천 번의 좌절과 상처.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 손흥민이 증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도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어도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가 뛴 모든 경기, 넣은 모든 골, 흘린 모든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꿈꾸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공 하나로 시작된 여정. 그 여정은 한 소년의 꿈을 넘어 한 세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그의 이름 세 글자에는 땀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끝나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UNG-MINSON. 이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의 실제 여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92년 춘천에서 태어나 2008년 독일로 떠난 16세 소녀는 2025년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기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HUNG-MINSON. 손흥민. 꿈은 계속된다. 이 영상이 당신의 꿈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